서울에 내 집이 있는데 이걸 새 아파트로 바꾸려면 어쩌면 내 청춘을 다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. 바로 이 엄청나게 길고 답답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가 신통기획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. 오늘은 이 신통기획이 대체 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도시가 바로 서울이잖아요. 그런데 이상하게 아파트 하나 다시 짓는 데는 평균 18.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. 거의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시간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기존의 재건축 과정은요, 딱 이 그림 같아요. 끝도 안 보이는 험난한 산을 오르는 거죠. 서류 뭉치라는 산, 끝없는 심이라는 산, 주민 갈등이라는 산, 봉우리를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. 이러니 정상에 가기도 전에 다들 지쳐 쓰러질 수밖에요. 네, 바로 18.5년. 한 아이가 태어나서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의 시간입니다. 이게 바로 기존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었어요.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? 그런데 말이죠. 이 꽉 막힌 등산로를 단숨에 뚫어버릴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가 이 구불구불한 길 대신에 목적지까지 한 방에 쏘는 초고속 열차, KTX 같은 걸 놓겠다고 선언한 거죠. 그 이름이 바로 신속통합기획, 우리가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름 정말 직관적이죠? 신속하게 통합해서 기획한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서울시가 먼저 뻥 뚫린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면 민간,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그 위를 신나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. 공공의 길을 열어주면 민간은 빠르게 달린다. 이야, 이 문장 하나가 신통기획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예전에는 민간이 계획을 짜오면 공공이 팔짱 끼고 심사만 하는 시기였잖아요. 이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한 팀이 돼서 골대를 향해 같이 뛰는 겁니다. 이 파트너십,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이제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 지긋지긋한 등산로는 없어지고 목표 지점까지 시원하게 뚫린 고속철도가 놓였어요. 이게 바로 신통기획이 가져온 변화인 거죠. 지루한 등산이 짜릿한 KTX 여행으로 바뀐 셈입니다.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18.5년이라는 숫자는 이제 12년으로 바뀌었습니다. 무려 6.5년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. 이건 단순히 시간을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. 서울의 재건축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. 아니 근데 어떻게 6.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?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? 그 비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씩 한번 까보죠.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청사진입니다. 예전에는요, 주민들이 밤새 계획안을 만들어가면 시청에서 이건 좀 하고 퇴짜를 놓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. 이 퇴짜 과정에만 평균 5년이 걸렸다는 거 믿어지세요? 근데 이젠 서울시가 처음부터 자, 이게 정답지입니다. 이렇게만 해오세요 하고 가이드라인, 즉 청사진을 미리 주는 거예요. 여기서 불필요한 5년이 2년으로 확 줄면서 3년이 순식간에 단축됩니다. 두 번째 비결은 통합심의라는 건데요. 이건 진짜 혁신이에요. 옛날에는 건축심의, 교통심의, 환경심의 이걸 다 따로따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받아야 했거든요. 이러느라 1년 반이 훌쩍 지나갔죠. 근데 이제는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한자리에 싹 모여서 한 번에 심사를 끝내버립니다.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 덕분에 1년이란 시간을 또 벌게 된 거죠.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에서 2.5년을 더 아낍니다. 과거에는 다 지어갈 때쯤 갑자기 설계 바꾸자, 공공기여를 더 내놔라 이런 문제로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. 신통기획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아예 사업 초반에 도장 꽝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. 나중에 터질지 모를 시험폭탄을 미리 제거해서 2.5년의 시간을 버는 셈이죠. 와,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계획 같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죠. 이 놀라운 속도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? 물론이죠. 이 빠른 길에도 분명히 넘어야 할 언덕들은 남아 있습니다. 가장 큰 숙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공공기여 문제.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속도를 내줬으니까 당신들도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좀 내놓으세요 하는 건데 이 얼마나를 두고 시와 주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둘째는 바로 부동산 투기 우려입니다.
와, 조동네 신통기획으로 지정됐대. 집값 오르겠네.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너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이죠. 물론 이런 숙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그리는 큰 그림은 결국 도시와 시민 모두가 이기는 윈윈 전략입니다. 이 전략의 핵심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. 자, 보세요. 서울시는 빠른 주택 공급이랑 공공시설을 얻어가죠. 그 대신 주민들한테는 뭘 주냐? 빠른 사업 속도, 그리고 35층 룰 폐지 같은 규제 완화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용 절감이라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. 서로가 가장 필요한 걸 주고받는 아주 스마트한 거래인 셈이죠. 주민들이 얻는 가장 현실적인 이득은 바로 이 돈입니다. 6.5년이라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끼게 되는 이자 비용이나 조합 운영비가요, 한 가구당 평균 약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. 와, 웬만한 국산 고급 세단 한 대 값이죠.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. 결국 신통기획은 우리를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데려다줄 초고속 열차인 셈입니다.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이 빠른 열차의 티켓값, 즉 공공기여라는 비용을 누가, 어떻게, 그리고 또 얼마나 내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일까요?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서울의 미래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현명한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